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오늘은 궁극의 미니멀리스트가 물건을 비우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려 합니다.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는 당연히 저는 아니고요. 유튜버 미니멀 유목민 님이세요. 미니멀 유목민 박 작가님은 유튜버이자 글을 쓰는 작가이시고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도 있으신데요. 어느 날 유럽 여행팀을 인솔하면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큰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설렘이 가득한 손님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며 등장한다. 그런데 여행이 시작되고 하루 이틀 닷새가 지나도 손님들은 매일 공항에서 만난 멋진 모습 그대로다. 귀국하는 날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얼굴이 눈에 익은 누구도 목이 늘어난 옷차림이 연상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서 큰 영감을 얻었다. 꼭 집안에서만 입어야 했던 옷은 편한 집 밖 옷으로 통일했다. 그 결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주쳐도 말쑥해 보이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미니멀 유목민 박 작가님은 이렇게 여행 온 손님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후 의상의 공과 사 경계를 없애고 사적인 외출 중에도 당장 마이크를 질 수 있는 차림새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외출복으로 입던 옷이 낡으면 실내복 또는 잠옷으로 많이 재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재활용한 실내복을 입고 가까운 슈퍼나 동네 산책을 종종 나가게 되는데 하필 그 모습 그대로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을 만나서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안과 밖 그리고 공과 사의 경계를 없애고 항상 여행자라고 생각하고 옷차림을 한다면 언제나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또 옷차림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듯이 집안에서도 움직임이 축 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박 작가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와 아내를 먹여 살리는 물건 외에는 더는 소유할 필요가 없겠어라고 결론을 내리고 현재는 모든 물건을 통틀어서 75개의 물건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궁극의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놀라운 것은 75개의 물건으로 살면서 아직 한 번도 물건이 부족한 순간을 마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건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젊은이 둘이 각자 100가지 물건으로 사는 도전을 그린 영화 100가지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물건은 200개, 부모님의 물건은 650개, 지금 우리의 물건은 1만 개. 소지품을 전부 세어본 사람은 지금 우리들의 물건 1만 개가 결코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요. 미국의 평균 가정처럼 물건이 30만 개는 돼야 과장이구나 싶은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물건을 위해 집세를 내는 기분이 든다면 한 분야씩 비우기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우기 첫 관문으로는 쉽게 빈자리를 만들면서 즉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어류 비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궁극의 미니멀리스트이신 미니멀 유목민님께서 물건을 비우는 방법 중에 어류 비우기 부분을 공유해 볼게요. 보통 비우기를 시작하면 일단 모두 다 거실에 끄집어내서 남길 옷, 버릴 옷, 나눔할 옷, 중고거래로 판매할 옷 등등 해서 분류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옷더미를 만들어 먼지를 들이마실 필요 없이 자주 입는 옷, 꼭 필요한 옷만 쏙 꺼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장 필요하고 딱 입을 옷만 골라내서 고민하는 시간과 옷무덤과 실험하는 노동력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옷을 골랐던 안목을 되살려서 다시 한 번만 더 남길 옷만 분류를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골라낼 때 급히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피해 짐을 챙긴다라고 상상하면서 챙기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지난 옷은 과감히 이별합니다. 이런 옷은 냉정히 말해서 다시 입을 일은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재유행이 오기도 하지만 그 틈이 매우 길고 재유행이 와도 디테일이 뭔가는 다르더라고요. 비우기를 할 때 서둘러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면 기부 상점을 이용해 보세요.
빠른 공간 확보와 더불어 상생의 느낌을 챙길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비울 때는 상대에게 기쁨을 더 보태주고 싶다 하면 가격 형정에 관대해져도 좋습니다. 나는 필요 없지만 비우기 너무 아까운 물건이라면 지인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사후 확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확인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옷 생명을 연장해준 배려에 고마움을 전하시길 바래요. 과감히 미련 없이 비우되 추억의 물건을 비울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입지는 않지만 소중한 옷, 신생아 시절의 옷, 예복, 기념복 등 인생의 조각으로 꼭 간직하고 싶은 옷이 있다면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예우를 다해 모셔주십시오. 저는 박 작가님이 쓰신 책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를 읽고 환경을 생각하는 두 분의 마인드를 본받아서 앞으로 되도록 새 옷은 사지 않기로 했어요. 최근에도 따뜻한 겨울 이너가 부족하여 셔츠 한 장과 니트 한 장을 구입했는데요. 중고 거래를 통해 깨끗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옷으로 구입하였어요. 심지어 셔츠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었습니다. 인구 70억 명인 지구에서 매년 1천억 벌의 옷이 생산되어 그의 330억 벌이 버려진다는 사실과 반소매 셔츠 한 장 만드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사용해야 할 자원을 미리 당겨 쓰지 않기 위해 각자 자신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소 미니멀리즘을 함께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류 비우기를 간단히 정리하면요. 첫 번째, 먼저 실내복과 외출복의 경계를 없애서 필요한 옷의 절대 수량 줄이기. 두 번째, 옷을 모두 꺼집어내어 옷 무덤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옷만 쏙쏙 골라내어 고민하는 시간과 노동력 줄이기. 세 번째, 다음 유행이 오기까지 그 틈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유행이 지난 옷은 과감하게 비우기. 네 번째, 빠른 속도로 비우려면 기부 상점, 관대한 가격으로 중고거래 또는 지인에게 나눔을 하되 사후 확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중한 추억의 물건은 무리하게 비우지 마시고 예우를 다해 보관하기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